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월요일의 남자 전인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아니 근데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자가 늘었어요. 네, 비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 하면서 투자자들 많이 좋아했는데 미국 주식도 내리던데요. 그쵸. 올 1월부터 한 20% 조정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 해야 되냐, 미국 주식 해야 되냐 이제 혼돈의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주식만의 장점이 있고 미국 주식만의 장점이 있으니까는 둘 다 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올 초에 1월에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어 하고 서학개미로 갈아탄 분들이 손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기술주 많이 들어가고. 그쵸. 가장 고점에서 잡았거든요.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1년 내내 올랐을 때 이제 한 2배 올랐으니까 3배 될 거야, 4배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지금은 기술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가치주 위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강한 뭐 아니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미국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는 도대체 성장 준 거예요? 같이 준 거예요? 다 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다 평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3개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 미국의 마이크론조차도 원래 미국 게 아니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엘피다가 파산했을 때 인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끝났는데 반도체라는 종류가 이제 메모리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성장주다 뭐라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치주의 성격이 좀 더 크다라고 봐요. 이 가치주 안에 건설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주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어쨌든 현재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주 우리나라 건설주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이제 성장주냐 아니냐 헷갈리셨는데 가치주 쪽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주식이요 지난 1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려면 겁나고요. 오늘이 2월 17일이죠. 지난 새벽에 FOMC 얘기가 있었잖아요. 1월에 회의한 회의록이 공개된 거죠. 근데 거기서 저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반등을 했죠.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새벽 4시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고 소비자 물가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3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0.5%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0.5%를 예상했던 위원들보다 이제 과거보다 이번에는 0.25% 올릴 거라 예상하는 위원의 숫자가 살짝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세지 않겠네. 안도를 하면서 오른 거예요. 나머지 뉴스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다 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럼 금리 인상 속도는 떨어지는 거고 인플레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랬을 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당장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인플레에 이겨낼 수 있는 기업만 돈을 벌 거고 인플레를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 5월부터 이거 인플레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가격은 계속 계속 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울 때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엔 이제 시장에 굉장한 침체가 오면서부터 꺾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못 꺾는다라고 보거든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떨어질 수 없다라 봐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원유 시추를 신규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급은 늘릴 수가 없고 사람들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뭐 코로나마저 종료하게 되면은 요새 엔데믹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자동차 거리도 더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도 더 늘어나면서 석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린 인플레이션, 친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 비용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석유 시추하는데 $20면은 시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 $40를 줘야 시추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을 기업이 다 떠안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한테 전가를 해버리죠. 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줬는데 종이 빨대를 주면서 그 비용에 대한 전가를 고객한테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다 내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그냥 편하게 계란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그러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냥 먹거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되는데 이상 기후가 이게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남미 쪽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네. 날씨 때문에요. 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가뭄이 심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니냐였는데요. 라니냐가 올해 2분기쯤에 이제 종료가 될 거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라니나가 뭐예요? 아,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기상이변이라고. 예, 평년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콩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콩이랑 커피 가격. 그래서 이번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인상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제 그 옥수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육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친환경 음식을 먹자, 약간 육식이 아닌 채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자 이러면서 콩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옥수수, 밀 뭐 이러는 거면 사료인데? 예, 사료 가격도 사료 올라가고요. 관련 주식을 좀 담으면 되지 않을까? 오, 사료 가격 주식도 괜찮을 수 있죠. 예. 옥수수 밀 그거는 저도 좋아하는.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사료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양으로 네. 치면 네, 그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셔야 돼요. 가장 대두 소비가 가장 큰 곳이 중국에서 돼지 농장들입니다. 아, 그럼 중국에서는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좋아질 때 돼지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네. 어차피 돼지가 잘 팔릴 거니까 그 사료값을 다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농산물 주식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거세요. 그렇죠. 지금 네. 이 인건비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 이제 사람 그 비용을 감당 못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파주 이야기도 들어보면 출판사도 인건비가 최근에 인상이 됐더라고요. 신규 직원 인건비도 어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출판사 책 내셔가지고 출판사 쪽을 잘하시네. 아, 잘 알죠. 대충 알거든요. 책을 저도 10번 넘게 내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인건비 계산하고 있는데 요새는 예. 직원 뽑기가 무섭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더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인플레가 과연 꺾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꺾이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인플레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예. 유망하다. 예, 그렇죠. 그런 건 뭐가 있는 건데요? 고객한테 가격을 던질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아, 돼요.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예, 힘. 회사. 예. 그러네. 별다방이네. 그렇죠. 네.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기 기업들. 계속 사먹더라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야 되겠죠. 뭐 아이폰이라던가, 아, 뭐 스타벅스라던가, 테슬라라던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가 아니라 네. 스타벅스가 먹고 싶어. 네. 차를 갖고 싶어가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네. 이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 경쟁에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예, 그렇죠. 아, 군인 때 보면은 그래도 오리온 거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도 코카콜라 나와야 코카. 좀 낫고. 그런 거 브랜드 가치가 있고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 거. 네,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투자자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들은 보통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니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주식들 중에는 먹거리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로 수출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고, 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막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허쉬 초콜릿이라던가, 오. 예, 그거 시가총액 50조 넘거든요. 스타벅스라던가,
아니면 뭐 코스트코라던가 월마트라던가 이렇게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방어가 되면서도 계속 해외로 수출이 되니까 성장성까지 가져간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인플레 시대에서 가격을 고객한테 다 떠넘기면서 돈도 잘 버는데 계속 해외로 점포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면서 돈을 또 버네. 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격을 올릴 때 껄끄러워져요. 상대방이 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올리면 네. 타격을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담합이 있잖아요. 그쵸? 담합. 내가 500을 올릴게. 500 올리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신고하면 다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게 좋은데 아예 없으면 안 돼요. 담배같이 국가가 독점해서 아예 없으면 가격을 올리는데 국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다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가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를 대항할 만한 경쟁자는 또 없습니다. 월등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들 중에서 매력 있는 주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셀코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투자하면 좋을 핵심 종목들을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예. 우선은 제가 우선 말씀드릴 때 이 네.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나는- 관점으로 보셔라. 예, 이 얘기입니다. 자자자, 발레.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광업, 1차 산업의 대표적으로 이제 광업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1위 철강석, 니켈을 이제 보유한 광업 회사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도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니켈 쪽을 꽉 잡고 있는데 니켈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그렇지. 때문에. 계속 오르겠네. 그러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이제 다른 구조 중에 하나 철광석이 있는데 네. 철광석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가 좀 등락이 심해요. 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같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좀 내려오고 이러면서 약간의 등락폭은 있다. 근데 꼭 발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차 산업들, 뭐 광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경기랑 관련이 있으면서 광공업에 또 종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회석이 있습니다. 3,000년을 쓸 수 있는 석회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이 석회석 광산을 가진 데들이 시멘트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재료비가 안 든다는 거죠. 네. 이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광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잘 파먹어서 잘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서 시멘트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랑 경쟁도 안 되는 게 뭐 중국, 일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게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입산이 들어올 수도 없는 구조예요. 예. 워낙 많이도 가지고 예. 있으니까. 큰 게 몇 개 있죠? 제가 지금 쌍용, 쌍용, 한일, 성신양에. 아세아, 성신. 예. 예, 이렇게 한 네 개 정도가 이제 요 중에 제일 메이저죠. 큰 건 뭐예요? 쌍용이죠. 쌍용이 제일 큰. 쌍용이 압도적으로 거기가 크죠. 다 석회석 그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석회석 광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 광산에서 파서 가공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건설 경기 좋아지면 더 예. 좋겠네. 그러니까 철강이 오를 때는 석회석도 같이 오르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멘트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아, 이런 나라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도 마찬가지죠. 니켈이 오른다 그러면 리튬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리튬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수요를 생각하면은 리튬 회사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건데 사실은 더 큰 광산이 중국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니켈이 가장 많이 보유한 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예, 자회사입니다. 거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그대로 수출을 안 해요. 우리나라 와서 가공업까지 한 다음에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랑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 발레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위 볼까요? 길다. 아, 길어요. 네. 저도 그래서 풀네임은 잘 안 부르는데 네. ADM이라고 예, 그냥 ADM이라 많이 부르는데요. 농업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종자, 예. 그리고 이제 곡물 가공 유통, 이제 뭐 여기에다가 영양제 이런 것들 하는데 그냥 거의 뭐 농업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20% 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있는 농지들을 사들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농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상기후가 이게 그러면 1,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거냐 아니냐를 봤을 때 아니지. 계속 나빠질 예. 거고.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봤을 때는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 같다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상기후가 벌어지면 왜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느냐, 벨트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위도 안에서 가장 최적의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 더워지게 되면은 이 벨트 라인이 더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작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위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북반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 땅값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하느니 그냥 더 비싸게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서 안 맞게 되는 거죠. 작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시면 자녀들한테 사줄 만한 주식으로는 ADM이라던가 아니면 번지라던가 이런 농산물 회사들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위는 3위는요. 애플. 아이고. 네. 사과를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애플은 진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 안 떨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네. 오르막 그 장세도 그러니까 없어서. 이런 장에서 견디는 회사가 견고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말씀드렸던 대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인데요. 스타벅스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더 높고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고 그래서 이제 애플을 중간값이라 생각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애플이라는 사업 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고 있고 갤럭시와 함께 그런데 마진율에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혼자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OS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마다 계속 수익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애플 글라스라던가 애플 카까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을 만한 주식 중에 하나다. 또 2위는 따다다다다. 스타벅스. 예. 그래요? 저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우리가 해봐요. 계속 커피를 마실 거니까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자주 가세요? 예, 전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이 더 열릴 거 아니에요. 네. 스타벅스는 아직 중국 반도 안 쳤어요. 그렇게 네. 되면 스타벅스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떨어졌어요. 애플이랑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아니 먹거리 주식인데 왜 떨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기가 약간 침체됐었어요. 네. 최근에. 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매장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꺾였다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 그거만으로 했는데 중국 경기가 다시 그럼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안에 매장이 들어가죠. 더 늘어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원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실제로 시도가 됐고요. 또 하나의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그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키오스크라는 또 희대의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문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고객한테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스타벅스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2015년 자료에는 중국인들이 1인당 커피를 5잔 마신다 했었는데요. 2019년 자료에는 1인당 9잔을 마셔요. 굉장히 괄목하는 발전이 벌어졌어요. 정말 많이 마시네요. 근데 한국, 일본, 미국은 1년에 300잔을 넘게 마십니다. 네. 그럼 이 속도를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1위 대망의 1위는 뭡니까? 크로거. 예.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전에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예, 한 번 했었죠. 예, 예. 뭐 예를 들어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크로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많이 주로 있는 식품 전문 대형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중에서도 식료품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서 뭐 초밥도 팔고 뭐 불고기도 팔고 이런 식으로 미리의 즉석 코너 조리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크로거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뭐 한 4% 넘거든요. 배당 수익으로 가져가도 괜찮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슈퍼마켓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국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제약 가격, 이제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했는데 이제 관심은 이제 건강이겠죠. 그러면은 슈퍼마켓에서 장 보다가 약도 사고 이러면서 앞으로 또 이쪽에서 성장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항상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크로거는 어떤?
그러고도 인플레이션 시기가 보통 한 저는 한 1, 2년은 더 간다라 봐서 뭐 그 정도까지는 계속 같이 타고 가도 되지 않나 싶고 뭐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 주식은 턴어라운드에 강력한 기업들이 많아요. 경기 불황이 있었다가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타고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식들을 살 수 있다라는 매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스트 5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을 이 책에 담으셨다고요? 아 예. 아니 그 바쁜 중에 또 책까지 쓰셨어요? 네. 이거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예. 여기 댓글에다가 또 좋은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내가 정말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간절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얘기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게 고유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고유가 수혜주 해서 또 16강 토너먼트 한다면서요? 아, 그렇죠. 해야죠. 네, 예.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거 굉장히 재미나하더라고요. 네.